검사의 실효성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확보되고 표준화된 훌륭한 검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은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심리검사에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인데요. 심리검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측정해내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검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록 격려하는 일이지요. 이를 위해서 검사자는 아동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뢰로운 관계란 친근하고 편안하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는 태도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과 전문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고요.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첫 번째, 검사자는 피검 아동의 발달 과정의 특징, 의뢰 사유, 아동 및 가족 동의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검사자 본인의 행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령 검사자의 친절한 안내나 격려 등은 아동의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검사자의 부정적인 반응은 아동을 위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 시 아동의 정서적 상태를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실에 오는 과정에서 엄마로부터 꾸중을 들었거나 원하지 않는 검사를 받게 되었거나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지능 검사를 받게 된다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환경은 검사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검사실의 온도, 습도, 밝기, 통풍, 냄새, 소음 정도, 검사 탁자나 의자의 크기와 높낮이, 창문의 위치, 검사자와의 좌석 배치 등은 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사자는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실의 온도는 18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명은 너무 어둡지 않아 검사지의 자극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자주 환기시켜서 쾌적한 공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이 너무 많은 곳을 피하고 창문과 가까운 곳에 탁자를 배치할 경우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자와의 좌석 배치는 아동의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눈 마주침이 쉽고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마주보거나 기역자 또는 니은 형태로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에서 윤리적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 아동이라는 점에서 검사자는 아동의 다양한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아동 대상의 심리검사에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검사자의 전문성이라는 것입니다. 검사자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아동이 특정 장애 등을 진단받은 경우 그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습 가기 전에 이 상담의 파트가 현장에서 많이 전문 분야여서 전문가처럼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한편 어설프게 흉내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아동 영유아 발달 그 파트가 이론적인 부분에 프로이드랑 그런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여러분한테 토스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리딩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해 보자 라는 의도는 결국은 대상 아동에 대한 발달적인 특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3년 넘게 영유아에 대한 발달적인 발달차, 발달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학년 2학기 때 뭐 놀이지도라든지 관찰 이런 부분들에 이제 놀이지도에서 수업 지도를 해보면 만 4세와 만 5세의 연령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업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세인지 5세인지 본인이 수업 준비를 해온 선생님도 만 5세라고 수업 준비하면서도 4세 수준을 하고 있거나 또 수업을 경청하고 있는 동기들도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도 보기는 하나 몇 세 연령인 것처럼 보이냐, 몇 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냐 했을 때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리딩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적 체계를 새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리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몇 달 뒤에 다음 이제 내년 3월에 자격증이 나온 데서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탐색하고 관찰하고 이런 부분들은 넓은 시야가 있어야지만이 습득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 보장인데요. 검사자는 검사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검사 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자살, 자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가 예외적으로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아이가 위험한데 그걸 비밀보장한다고 지키고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신고해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자는 아동과 부모에게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지 간략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녹음이나 녹화가 필요한 경우, 검사 목적의 연구용의 목적으로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동과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동의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동의서의 주요 항목에 일시, 목적, 주요 내용, 기관이나 검사자 서명, 아동과 부모 서명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넷째로 검사 이유와 결과의 전달 과정에서 아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아동이 부모로부터 검사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채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의 동기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검사 과정 동안 줄곧 아동은 불안과 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자는 검사 전 아동 및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이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는지 파악한 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검사 이유와 검사 절차 등에 대해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전달에서도 아동이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결과를 전달할 때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전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는 검사자와 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리검사의 유형에는 객관적 검사와 또 투사적 검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검사에는 검사 문항이 일정한 틀에 의하여 구조화되어 있고 채점이나 검사 절차의 과정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이 간편하고 명확하며 검사 상황이나 검사자의 컨디션에 의한 영향도 비교적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편향된 반응을 할 수 있고, 제공되는 문항에 대한 정해진 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안에서만 반응할 수 있어 심층적인 특성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윅슬러 지능검사, 카우프만 지능검사, 한국아동판,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그거를 줄여서 KCBCL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한국 아동 청소년이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KCYP라고 하네요. 투사적 검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자극을 제시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비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고 편향이나 방어적인 심리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검사 해석에 대한 일관성이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검사자의 전문성이나 검사 태도 등이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사자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검사에 대한 실시와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아동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사적 검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판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 KCAT 또는 짐 나무 사람 검사 HTP, 이거는 많이 들어보셔 아시죠? 동작성 가족화 검사 KFD, 문장 완성 검사 SCT 등이 있다고 해요. 심리 검사의 종류도, 유형을 살펴봤으니 종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영역 검사가 있는데요. 유아 아동용 지능 검사는 한국 카우프만 아동 지능 검사를 쓰는데 검사 대상은 3세에서 18세. 네. 한국판 표준화로 이제 문수백 선생님이 표준화를 하셨는데 KABC2는 인지심리학과 신경생리학에 기반을 두고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의 기능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지능검사라고 해요. 이 외에도 지능을 바탕으로 습득된 지식의 질과 양을 함께 측정할 수 있고 비언어성 과제를 별도로 포함하고 있어 언어장애를 겪고 있거나 한글 사용에 한계를 가진 아동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성은 순차적 처리 척도, 동시 처리 척도, 인지 처리 과정 척도, 습득도, 비언어성 척도의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16개의 소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포도 검사 대상이 2세 6개월에서 7세 7개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보통은 센터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예전에 신혜진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지만 그분이 소아정신과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검사판을 한번 게재해서 올려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체킹하도록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게 어떤 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해석의 오류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분분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검사를 안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능이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웩슬러의 가정에 따라 지능의 다양한 영역을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능검사입니다. 지능을 측정하는 목적 외에 특별한 교육이나 동작석 검사와 언어성 검사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소검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4는 만 6세 0개월에서 16세 11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개월까지 정확하게 표기를 하네요. 한국판 표준화로 서울대 교수님 중에 곽금주 교수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그 외에 2명의 교수님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해서 만드셨네요. 인지발달, 지적능력평가, 인지적 처리 과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지능검사라고 합니다. KWISC-4는 정상과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기능보다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잠재력, 아동이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 특성의 원인들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소검사 영역별로 아동의 강점 및 약점을 제시해주고 검사의 구성은 전체적인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IQ 지수와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의 4가지 하위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15개의 소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일리 영아 발달 검사를 살펴보면 태어나서 42개월까지의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요. 베일리 영아 검사는 영유아가 원령별 발달적 기준에 비춰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평가하고 정상, 이상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베일리 영아 발달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생애 초기에 성공적인 발달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상 발달을 조기에 판별하여 개입함으로써 치료와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일리 영아 발달 검사는 정상 영아들과 태어날 때 위험을 지녔던 영아들 간의 발달적 차이를 밝히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성은 정신 척도, 운동 척도, 행동, 평정 척도 3가지 영역에 관한 17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족 수행, 정상 범주, 약간 지연, 심각한 지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를 살펴보면 출생에서 6살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는 미국 덴버 지역에 있는 콜로라도 의과대학 교수진에 의해 개발된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지요. 검사의 주요 목적은 외견상 이상이 없어 보이는 아동에게 실시하여 발달 이상 혹은 가능성을 조기에 선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방법은 부모 혹은 주 양육자가 아동의 행동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항목은 대상 연령이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게 수행해야 할 일상생활 속의 과제들로 이루어집니다. 덴버 발달 선별 검사는 뚜렷한 증세는 없으나 주관적으로 발달장애가 의심될 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조산으로 태어난 아동 등 고위험 아동을 추적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성은 사회발달 영역, 미세운동, 적응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운동발달 영역에 관한 10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상, 의문, 이상, 검사 불능 이 영역으로 체킹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성숙도 검사.
이거를 SMS라고 하는데요. 사회 성숙도 검사는 미국의 도리 바인랜드 사회 성숙 척도로 발표하였으나 한국판으로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 성숙도 검사로 명칭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사회 성숙도 검사의 주요 기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적응도가 적절히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능 때문에 사회 성숙도 검사를 통해 부적응, 불안정, 정신 이상 등과 같은 특별한 치료나 계획을 위한 임상적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검사의 구성은 자조, 이동, 자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성숙도를 묻는 1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조는 39문항, 이동은 10문항, 작업은 22문항, 의사소통은 15문항, 자기관리는 14문항, 사회화는 17문항.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현실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 성숙도 검사의 구성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끔 가져다가 쓰기도 합니다. 정서 사회적 영역에 대한 검사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 청소년 인성검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3세에서 고등학생 19살까지 합니다. KCYP라는 한국 아동 청소년 인성검사는 아동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로 부모가 자녀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검사입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 정도를 파악하고 상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검사의 내용 구성은 자아강도, 정신증, 신체화, 정서혼란, 위축, 주의결합, 과잉행동, 사회곤란, 사회관계, 가족관계, 비행 등 10개 영역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 내용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자아강도, 정신증, 신체화, 정서혼란, 위축, 주의결함, 과잉행동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 능력 있다고 믿는 정도인지, 또 주변 환경과 분리된 느낌인지, 차분하고 소극적인 성향인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지, 산만하고 꾸준하게 집중을 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을 검사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해요. 집 나무 사랑 검사 ATP 홈 트리 퍼슨 사랑 검사, 이거는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도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만 4세 이상부터 실시를 한다고 해요. HTP 검사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그리기 쉬운 소재인 나무 사람을 그리도록 하여서 그림 속에 투사된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해석해보는 검사입니다. HTP 검사에 의식적인 방어가 적어서 자유롭고 솔직하고 또 무의식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죠. 특히 아동이 그린 HTP 검사에는 아동의 가정환경, 현재 및 이상적인 자아상, 대인관계, 의존 욕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도구는 연필, 지우개, A4, 내장, 초시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검사 방법은 아동에게 종이를 제시하여 지금부터 몇 장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우선 집을 그려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후 이번에는 나무를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그려보세요. 4장의 그림을 다 그려지면 그림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여 아동의 대답을 기록해 둔다고 해요. 이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종이의 제시는 집은 가로로, 나무와 사람은 세로로, 단 제시 후 피검사자가 종이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도록 하고 뼈대만 그리거나 만화를 그릴 경우 다시 그리도록 한다고 해요. 그림의 크기, 위치, 내용에 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우개의 사용은 자유롭게 하되 실패할 경우 원하면 새로운 종이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각 그림별로 소요 시간과 검사 태도, 언어적 반응 등을 기록하여 해석하고 참고합니다.